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4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 전국을 사로잡다. 지난 13일, 한국재활재단에서 주최한 제19회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 발달장애인 도예작가 권유빈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권유빈 씨는 2016년부터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도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유빈 작가는 내가 만든 작품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도예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 외 특선 이다은 장지혜 작가, 입선 유혜연 작가가 수상의 영광을 함께하였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이효민, 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진 흥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건조기 12대 지원 민관 합작품.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19일 부천희망재단 권세관 이사장,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장과 함께 사회복지 생활시설 건조기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가정 내에서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부천시에는 노숙인 자활시설, 아동공동생활시설 등 사회복지 생활시설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건조기 지원은 생활시설 현장 간담회에서 여름철 습한 환경 등으로 세탁물 건조에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들을 돕기 위해 민관이 발빠르게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건조기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생활시설 및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부천희망재단은 공적 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성된 내가 도울게요 기금을 통해 건조기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부천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11개 기관에 총 12대의 건조기를 지원해 여름철 실내 위생과 이용자의 생활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부천희망재단은 2011년 설립된 경기도 최초의 지역재단으로 건조기 12대, 1,20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용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했다. 박화복 복지위생국장은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신속히 대응해 생활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민관이 적극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산후조리비 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시행. 부천시는 8월 14일부터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비 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해당 사항은 기존 8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비 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시행일이 변경된다. 성남시 시흥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산후조리비 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다. 부천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 축하 선물 정책수당은 기존처럼 부천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며 출산 축하 선물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한다. 두 사업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며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경기도 부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시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 운영.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난 7월 1일부터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인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를 신천연합병원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돌봄 의료팀이 서비스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 진찰, 처방, 활력증후 측정, 각종 검사, 영양교육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이루어진다.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시흥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장기 요양 등급자, 외상 환자, 중증장애인, 거동 불편 노인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신천연합병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방문 진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형정 시흥시 보건정책과장은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 사업은 초고령 사회와 1인 세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돌봄 의료 모델의 시작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생활폐기무료회, 취약계층의 사랑의 후원금 기탁.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난 13일 시흥시 생활폐기무료회, 시흥시 1% 복지재단,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로구산과 후원금 1억 1천만 원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생활폐기물협회는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를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다로 회원사가 마련한 기금으로 매년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시흥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간 시흥시 생활 폐기무렵에는 시흥시 1% 복지재단을 통해 추석 온정 나누기, 침수 피해 이웃 지원, 저소득층 생계의료 간병비 지원 사업을 후원했으며 초로부산을 통해 시흥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및 이주 배경 아동 웰컴 꾸러미 제공, 전국 따오기 동요제 및 합창제 등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금 1억 1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시흥시 1% 복지재단에, 5천만 원은 초로부산에 기탁될 예정이며 시흥시 거주 저소득 가정 및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문정식 시흥시 생활 폐기무렵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 초로부산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재홍 시흥시 복지국장은 저소득 시흥 시민을 위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후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지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의 후원금 전달.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시흥지부와 연계해 시흥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기탁식을 지난 13일 시청 다슬방에서 진행했다. 기탁식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김기범 시흥지부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장애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이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기범 지부장은 우리 노동조합원들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후원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동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의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라고 전했다.